밤 11시 오늘도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해줘 스탁, 저는 유미라입니다. 자, 옵션 만기일이었지만 지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았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소폭 상승했는데요.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들이 좀 중요한 장세입니다. 자, 오늘은요 확실히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 개선 기대감 받는 종목들이 좀 잘 움직였고요. 또 여러 테마들이 다양하게 각각 움직이는 장세 펼쳐졌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양시장 모두 상승권에서 움직이다가 빨간불 켠 채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0.42% 상승하면서 2167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91% 조금 더 올라줬네요. 772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개인이 끌어올렸습니다. 외인은 320억 이상, 기관은 2,500억 이상 덜어냈는데요. 개인만이 홀로 3,100억 이상 사들였던 오늘장입니다. 코스닥 역시 수급은 비슷한 흐름 보였습니다. 개인이 홀로 230억가량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팔자세 보였던 시장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서 주목받은 그룹주 셀트리온 가족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과 함께 실적도 성장할 거란 전망에 상승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7%, 셀트리온이 4% 상승이고요. 함께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강세 보였네요. 이어서 하나그룹주들도 오늘 강세입니다. 하나솔루션이 역시 태양광 이익과 또 수익 개선 기대감으로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12% 급등, 이어서 하나와 하나생명도 함께 강세 보였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종목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 저희 구해줘 스탁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구해줘 스탁의 모든 종목들 포트폴리오로 수익률 공개되고 있죠. 계속 포트폴리오 꾸려가고 있고요.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저희 룰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해주신 종목들은요. 기본적으로 내일 시초가로 매수가가 책정이 될 거고요. 전문가가 매수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매수가로 책정이 될 겁니다. 또 저희가 계속해서 또 내일 매수가를 지정한 다음에 또 장중에 목표가와 손절가 터치하게 되면요. 자동으로 익절, 또 손절 처리가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오늘 방송도 함께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또 새로운 뉴페이스 전문가 등장을 하십니다. 많은 기대하시면서 또 어떤 분이 등장하실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사람이 체력적으로 또 심적으로 가장 힘들다고 느낄 때가 목요일 밤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보내셨을지요? 저희는 목요일 밤 이분들과 함께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권영우, 이대웅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고 오늘도 종목들 쏙쏙 구해드릴 텐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문자와 게시판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먼저 문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신규 매수할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청자님 원하시는 사연들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란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게시판 열어두고 있죠.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저희 MTN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텐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신규 매수할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청자님은 요즘 어떤 뉴스와 이슈에 관심이 있으신지, 또 관련해서 어떤 업종과 테마 보고 계신지, 또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예상하시는지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저희는 시청자님께 딱 맞는 종목들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문자와 게시판 활짝 열어두고 사연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들 보내주시는 동안에요. 저희는 오늘 하루 함께 또 마무리를 해봐야겠죠.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는요. 오늘 첫 출연이신 권영우 전문가에게 좀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출연이신데요. 이렇게 또 방송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전문가님은 어떤 관점으로 시장 보고 계실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로 먼저 어떻게 정리를 하셨을까요? 네, 오늘장은 먼저 제가 오늘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 처음 뵙겠습니다. 권영우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좀 갑작스럽게 초청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실 건데 그런 궁금증들을 제가 또 풀어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좋은 선물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황을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드리자면 볼빨간 사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좀 하락 마감을 하였다면 제가 볼파란 사춘기라고 했을 텐데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볼빨간 사춘기다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사춘기 자녀들은 좀 예상과는 많이 다르게 가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도 지금 좀 예상과 다르게 간다라는 거죠. 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예상과 다르게 가는 이유가 어떤 시장의 방향성, 즉 상승으로 가는 방향성과 하락으로 가는 어떤 방향성이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그 이유는요. 이 하락의 요인이 있죠.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박스권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박스권 시장, 즉 하락 요인과 상승의 요인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하락 요인은 첫 번째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먼저 있고, 자, 두 번째는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북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승의 요인에는 어떤 글로벌 유동성, 그리고 두 번째로 글로벌 국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5G라든지 수소, 전기차, 재생에너지 이쪽 분야 이 업황을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의 요인과 하락의 요인이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상승했다가 하루는 하락 마감했다가 이렇게 어떤 가격 상단과 하단에 어떤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박스권 장세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 하루는 상승하고 하루는 하락하는 그런 매수 강세와 매도 강세가 일정한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지금 선이 지금 나오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선이 잘 나오네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하락의 장대 음봉 캔들이 이날 6월 17일 날 나왔습니다. 이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게 앞으로 시장이 1900포인트 밑으로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박스권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 강세가 있는 종목으로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계속 코스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또 코스피 완전히 얘기를 다 해주신 걸까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이제 종목으로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볼빨간 사춘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사춘기, 볼빨간 사춘기처럼 또 시장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박스권 장세가 계속 지속될 것 같다라는 분석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권영우 전문가와 함께 코스피 얘기 나눠봤고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번엔 이대훈 전문가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랜만입니다.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뵙게 됐는데 이발하셨나 봐요. 네, 좀 깎았습니다. 좀 훤칠해지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스닥 시장 좀 기분 좋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방 흐름 계속 잘 이어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전문가님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코스닥 뭐 한마디로 네. 진격의 코스닥이라고 진격의 표현을 코스닥이다. 하고 싶습니다. 네. 만화도 있는데요. 사실 말 그대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격하다 못해 2019년 이제 4월 15일 만들어왔던 전고점을 오늘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그 이상 또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진격의 코스닥을 좀 표현을 해봤고요. 오늘 장중상을 봤을 때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 현물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은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 수급 방향은 이제 중장기 성향의 메이저 수급들은 아직까지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 단기성 자금만 유입되면서 매매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2차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기성 자금이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섹터 같은 경우는 뭐 뉴딜 관련 13일 정부 발표를 앞두고 뉴딜 섹터들 좀 강세론을 보였고요. 이러한 부분 뭐 이슈라든가 앞으로 뭐 이런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뭐 해외 지수나 해외 선물 흐름에 동조화되면서 등락을 반복하겠으나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유동성이나 힘, 돈의 힘이나 아직 하방을 단단히 지지하고 있어서 중장기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관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급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수급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이러한 기술적으로 전고점 돌파 흐름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동성의 힘으로 인한 중기 상승 추세는 좀 유효하다. 단기적인 등락은 물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하루에도 등락을 반복하죠. 어떠한 미중 간 이슈도 있을 것이고요. 뭐 일본 이슈도 있을 것이고요. 뭐 북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등락은 반복할지언정 이 글로벌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중기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격의 코스닥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유동성의 힘이 계속 하방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좀 상승 탄력이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종목별 순환매 장세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순환매 잘 이용해서 또 좋은 종목 잘 선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감된 오늘장 정리해봤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그리고 수익률 체크해봐야겠죠. 자, 이 구해저 스탁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계속 이 시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포트폴리오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박재성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구해주신 종목들 오늘 하루 만에 11.44%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실난 종목이 하나도 없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3.98%, DENT도 7.46% 모두 오늘 하루 만의 수익입니다. 메탈라이프까지 총 3종목 실렸고요. 앞으로 셋 다 보유하면서 목표가까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번엔 한유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3.7% 보이고 있고요. 세 종목 우수 AMS, HL사이언스, 영진약품 담겼습니다. 역시나 어제 매수가 책정됐고요. 오늘 이틀째의 흐름입니다. HL사이언스가 4.88% 상승률 보이고 있네요. 다른 두 종목도 앞으로의 흐름 보유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화면 보시죠. 자, 이번엔 강현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라닉스와 두산마켓 실려 있고요. 아직 지수의 영향 그리고 이슈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슈와 함께 올라줄 때를 기다리면서 앞으로의 흐름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바로 다음 포트폴리오도 체크해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엔 바로 어제 출연하신 이지은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구해주신 코리아센터, 노터스, 넷마블까지 모두 3종목 담겼습니다. 모두 오늘 시초가로 각각 매수가 책정됐네요. 코리아센터 15,800원, 노터스는 28,000원, 넷마블은 124,000원에서 앞으로 수익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오르 하늘만의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넷마블 1.21% 상승 보였습니다. 자, 김충성 전문가는 1.96%의 누적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ISC 솔리드, 코스모 신소재 담겨 있고요. 솔리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입니다. 이틀 만에 7.86%의 수익률 보인 점 눈에 띄고요. 역시나 다른 종목들도 때가 되면 함께 올라주겠죠. 보유하면서 추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광민 전문가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하루 만의 수익인데도 19.03%의 누적 수익률 놀랍습니다.
웹젠과 에로티백균, 일진다이의 세 종목 실렸고요. 역시나 각각 매수가, 오늘 시초가로 그리고 제시해주신 매수가로 책정이 됐습니다. 웹젠이 2.79%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에로티백균 6.99%의 수익률에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15,950원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일진다이아 9.25% 가장 높은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세 종목 보유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구해줘 스탁 전문가들의 수익률 확인해 보셨습니다.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자, 앞서 보신 수익률처럼 또 포트폴리오처럼 이렇게 저희가 구해드린 종목들 낱낱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전문가들 신중하게 좋은 종목 구해주실 텐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사연을 보내주셔야 저희가 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문자와 게시판 활짝 열어두고 있죠. 자, 문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주세요 하고 보내주셔도 저희들이 종목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혹시나 또 오늘 방송 시간에 다 구해드리지 못할 경우에는요.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종목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란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 아시죠? 자, 알기 쉽게 다시 화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MTN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거고요.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시면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 버튼 클릭하시면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 방송 보신 지가 얼마 안 됐다 하시는 시청자님들은요. 상단에 베스트 사연 참고하셔서 사연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아니면 시청자님은 요즘 어떤 이슈와 테마 또 어떤 섹터에 관심이 있으신지 남겨봐 주시고 또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원하시는지 이런 내용들 꼼꼼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더 꼼꼼하게 시청자님의 사연에 맞는 종목들 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장 흐름 정리하는 동안에 벌써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봐야겠죠. 또 어떤 사연 들어와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열어보시죠. 자,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사연은요. 문자 사연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7584님의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방송 잘 보고 있어요. 풍력 관련주 있나요? 라고 짧게 보내주셨습니다. 7584님의 사연 먼저 화면으로 풀어드릴게요. 자, 핵심 키워드 풍력 관련주라고 딱 꼽아주셨습니다. 이분의 사연은 먼저 이대용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풍력 관련주 중에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한국판 그린 뉴딜 관련해서도 또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되게 섹터는 잘 꼽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또 어떤 종목을 구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아쉽게도 풍력 관련주가 지금 너무 많은 상승을 그럼요.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전에 구해줘 종목으로 이제 CS 베어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 180%가 넘게 상승이 나타났는데 이런 종목을 좀 드리기는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럼 이제 풍력과 관련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태양 섹터 쪽으로 드리면 어떨까 해서 소개해드릴 종목이 좀 태양광 섹터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로 풍력과 태양광 같이 움직일 테마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숨고르기 그리고 이제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는 태양광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좀 윌링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드리자면 뭐 태양광 관련 기업입니다. 태양광 관련 기업이고 13일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가 있죠. 그런 관련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뉴딜 관련주들 뭐 풍력이든 뭐 태양광이든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상승 동조와 추가적으로 더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판 뉴딜의 주요 사업과 이를 위한 재정 규모 등이 담긴 것으로 좀 전해지는데 관련 부분이 이슈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기대감으로 상승세 가능하다. 그럼 동사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동사는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린뉴딜의 국책 사업인 만큼 뭐 투자 규모도 대단히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국책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멀티 스트리밍 방식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관련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좀 중점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동사는 5G 관련 배터리 사업도 호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계기에 들어가는 중계기는 이게 방전이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터리 팩 그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꾸준한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서 좀 안정적인 실적을 잡아 나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투자 포인트 잡아드리면서 이제 투자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강한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뭐 장중 12% 급등 흐름 나타나고 종가는 약 8% 정도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 박스권 상단부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한 차례 시세 한 번 없이 지속적으로 횡보 흐름을 보이던 주가 흐름이었는데요. 사실 이슈가 코앞에 있고 바로 앞두고 있고 투자 계획이나 앞으로 뭐 이런 게 발표가 되겠죠. 관련 부분에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돌파,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돌파 흐름이 충분히 나타나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목표가 손절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15,000원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1,900원, 그리고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폭력 관련주 원했던 우리 시청자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이미 너무 많은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좀 아직 덜 오른 종목 중에서 잘 골라주셨습니다. 자, 첫 종목 윌릭스로 종목 구해주셨고요. 윌릭스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900원 잡고 대응해보자고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추후 전략은 포트폴리오 통해서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함께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게시판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관 시청자님의 사연 만나볼까요? 수소 경제 시대라는데 수소 관련주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라고 짧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용관 시청자님의 사연도 화면으로 먼저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다시 또 수소에 집중을 한 우리 시청자님의 사연입니다. 수소 관련주라고 하면 굉장히 일단 폭이 좀 넓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권영우 전문가의 첫 번째 솔루션이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구해줘 스탁에서 이제 처음 구해주는 종목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수소 경제 시대 초점을 두고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수소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좀 좋을까요? 네, 수소 관련해서 제가 안 그래도 보고 있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때마침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이 있었는데 우리 이용관 사연자님께서는 상당히 운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요. 수소 충전소 점유율 국내 1등을 지금 달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현재 전국적으로요,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34기의 수소 충전소가 지금 운영 중인데 이 중에 14기의 수소 충전소를 효성중공업이 운영 중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제가 제 영상이 옛날에 영상이 지금 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LG화학이라는 종목을 30만 원대 추천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머니투데이에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추천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투자 포인트가 시장 점유율 1등이라는 겁니다. 지금 트렌드는 전기보다는 수소입니다. 수소차 중에서 특히나 수소 충전소 점유율 1등인 기업 바로 효성중공업. 추가적인 수주가 당연히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금 1등이지만 앞으로도 1등을 꾸준히 달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 종목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게 되시면 자, 여러분들 기가 막힌 차트입니다. 자, 월봉 차트를 기준으로 자, 쭉 선을 그어 보죠. 선을 그어 보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이 역추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쭉 우하향하고 있는 이 추세를 우리는 역추세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 자, 여기 이 추세를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 주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추세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된다. 이거는 관심을 꼭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목표가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32,500원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3,8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부분에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효성중공업입니다. 국내 수소 충전소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마찬가지로 또 수소에 원래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우리 시청자님께 딱 맞는 사연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 종목 꼭 보셔야겠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효성중공업 목표가는 32,5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13,8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라고 전략 챙겨주셨네요. 가격 전략까지 함께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을지 바로 화면 열어볼게요. 자, 다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은서님의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가 뭔지 아직은 잘 몰라요.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소개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은서님의 사연도 화면으로 먼저 키워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이 전략이 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 원한다라고 하셨는데요. 또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 또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지, 또 이번에 또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대훈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이슈에 집중해서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함께 얘기를 좀 해봐 주실까요? 그러면 좀 따끈따끈한 당일 이슈로, 소부장 이슈로 좀 소부장. 소개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램테크놀로지입니다. 소부장 관련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본 관련 불화수소 쪽 관련주였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적으로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 공정 중에 사용되는 이 액등을 취급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소부장 2.0이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SK 하이닉스를 방문해서 첨단 산업 세계 공장 도약을 위한 소재, 부품, 장비 2.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을 대상으로 했던 핵심 관리 품목 100개를 전 세계로 확대해서 338개로 대폭 늘리고 이제 소부장 으뜸 기업 100개를 선정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차세대 전략 기술에도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투자하는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정책 부분이 앞으로 점차 기정사실화가 되면 될수록 관련 섹터는 소부장 섹터는 좀 수혜를 받고 좀 강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 관련 이슈는 좀 아쉽게도 좀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여러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지속될 이슈다. 지속된다. 테마가 지속된다면은 상승 또한 지속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난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월 이제 액체 불화수소를 테스트하고 공급했다는 이슈로 관련 부분이 엮여서 좀 강한 상승 파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2차 상승 파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주요 매출처로는 삼성 SDI나 SK 하이닉스 등 관련 부분에서 좀 주요 대표 기업으로 매출처가 있기 때문에 좀 매출액도 안정적으로 앞으로 잡아낼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봤을 때 최근 양봉에 강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일본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부분에서 이러한 양봉과 수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변곡점이었습니다. 이런 변곡점 수준에서 갭상승으로 출발했으나 강한 상승세는 보이지 못하고 도지 형태로 좀 끝났어요. 이러한 부분은 분봉상 관점으로 봤을 때 장 초반 강한 수급이 유입됐으나 어떠한 좀 큰 수급 이탈은 없이 아직까지 숨고르기 종목 지금 현재 차트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같이 흐름이 나타나는 거는 앞으로 아무래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변곡점에 변동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주요 포인트가 되겠죠. 일단은 변곡점 구간 상당부를 올라탄 주가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좀 이슈와 함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8,6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6,8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신다면 이슈와 함께 강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 구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던 우리 시청자님 잘 보고 계실까요? 자, 바로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이 소부장 2.0 발표가 있었죠. 이 따끈따끈한 이슈에 맞춰서 종목 구해주셨습니다. 램테크놀러지 목표가 8,6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6,8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함께 잘 찾아가 보시고요. 자, 이렇게 사연 보내시면 이 두 분의 전문가들이 오늘도 종목 계속 구해드릴 겁니다.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더 좀 자세하게 내 고민과 사연을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거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 빨간 버튼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셔서 게시판 넘어오시면 되고요. 앞서 보신 사연들처럼 짧게 또는 길게 시청자님의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있는 내용들 다 내기를 해주시고요. 또 어떤 업종과 테마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가 딱 맞는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어서 계속해서 사연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화면 보다 보니까요. 또 소문 듣고 왔다라고 하시는 분의 사연 눈에 띕니다.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자, 소문 듣고 왔습니다 라는 글 보이는데요. 최규남 시청자님의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소문 듣고 왔습니다. 좋은 종목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짧게 남겨주셨네요. 자, 최규남 시청자님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요약해드릴게요. 자,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11시 정말 좋은데 시간이 늦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 하시면서 소문 퍼뜨려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그런 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익률이 좋다라는 소문일 것 같은데요. 기대하신 만큼 또 잘 구해드려야겠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바로 다시 권영우 전문가에게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자, 네. 두 번째 종목 구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분은 알겠습니다. 소문 듣고 왔다고 하시니까요. 더 잘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구해볼까요? 어떤 종목이든 구해드리겠습니다. 오, 네. 좋은 수익이 날 만한 종목 구해주셔야죠. 그럼요. 당연하죠.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삼강 MNT라는 삼강 MNT. 종목입니다. 네. 네, 이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유럽연합이 최근에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2050년까지 수소 에너지 시장에 대한 규모를 70배 확대하겠다. 자,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유럽에 지속적으로 수주를 하는 그런 기업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유럽 그린 수소 투자 확대에 따른 어떤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된다. 자, 최근에 이 기업은 해상풍력 발전기 하부 구조물에 대해서 공급 계약이 한 578억 정도 나왔다. 여러분들 이 해상풍력 발전기 하부 구조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해상풍력에 대해서 이 기업이 이 종목이 그런 구조물을 공급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그린타워, 그러니까 이 풍력 발전기는 꼭 필요합니다. 수소 생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타워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강 MNT는 유럽에 지속적으로 해상 풍력 발전기를 납품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적이 하반기부터 반드시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차트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삼강 MNT죠. 자, 여러분들 지금 차트 보시게 되시면 자, 오늘 정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차트 보시면 이 정고점 부근에서 상당히 어떤 매물대가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매물대가 보이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샀다 그러면 이 가격대가 다시 왔을 때
여러분들은 한번 팔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구간이 어느 정도 저항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저항대 부근을 돌파했다는 것은 이 구간이 지금 이 전고점 부근이 지지선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를 먼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6,6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3,74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종목 구해달라고 남겨주셨던 우리 시청자님께 3강 MNT로 종목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6,600원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3,740원으로 설정해 주셨네요. 오늘 차트상으로도 전고점 돌파한 흐름 나왔던 것처럼 또 많은 기대해 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분들도 또 구해드려야겠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파워라는 닉네임 눈에 띄네요. 한번 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은 에너지 날인 것 같아요. 신재생 쪽이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아직 살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닉네임 파워님의 시청자님 사연도 바로 화면으로 키워드 정리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에너지 날이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 분석도 함께 또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대훈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좀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비슷한 사연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또 워낙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시니까요. 좀 잘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체크해볼까요? 일단 태양광이나 풍력은 좀 소개를 한 번씩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섹터 이외에 같이 신재생이랑 엮여서 움직이는 섹터, 테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마트 그리드 섹터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스마트 그리드 섹터 같이 좀 상승 동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종목은 누리텔레콤이라는 기업입니다.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엮여 있는데요. 일단 이슈는 똑같습니다. 13일 한국판 뉴딜 관련 정부 정책 발표가 있죠. 관련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의 상승세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외 그린뉴딜이든 뉴딜이든 이 관련 섹터들이 전부 기대감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 이 스마트 그리드는 관련 뭐냐? 일단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태양광은 구름이 많은 날 좀 제약적이죠. 그리고 바람, 풍력은 바람이 좀 안 부는 날이 에너지 수급이 일정치가 않다. 최대의 약점은 바로 에너지 수급이 일정치가 않다는 게 이 신재생의 최대 약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 전력 수급에 대해서 좀 일정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뭐냐? 바로 스마트 그리드다. 그래서 이 스마트 그리드 섹터 같은 경우는 이 풍력과 태양광이 상승세 나타나고 같이 따라가거나 아니면 후발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섹터이다.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 이 태양광이나 풍력 쪽 준비를 해주시고 스마트 그리드까지 준비를 하신다면은 이 테마별 순환매 흐름에서 모두 다 좀 상승세 나타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AMI 이제 국내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어서 당연히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는 좀 주도적인 실적 수혜나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그래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바로 차트 보시면서 잡아드리면 되겠습니다. 일단 누리텔레콤의 오늘장 차트 흐름입니다. 기술적으로 보셨을 때 지속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변곡점 구간에서 오늘 강한 들어올림 흐름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중 분봉 흐름을 봤을 때 좀 종가 부근에 이렇게 강한 모습이 좀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관련 기대감으로 인한 수급이 벌써부터 수급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세에 나타날 수 있다. 왜냐? 이슈가 이 종목도 태양열과 풍력과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형이다. 언제까지? 최소한 13일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까지는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가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8,250원 정고점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45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신다면은 해당 상승, 이슈로 인한 상승,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이대웅 전문가 이번에는 누리텔레콤으로 종목 구해해 주셨네요. 자, 목표가 8,250원까지는 봐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손절가는 6,45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가격 전략까지 함께 잘 챙기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자, 사연을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사연 또 만나봐야겠죠. 게시판 함께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곽종현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열어볼까요? 월급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인데 테마도 좋고 실적도 좋은 그런 종목 추천 좀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곽종현 시청자님의 사연도 화면으로 바로 요약해드릴게요. 자, 우리 시청자님 아주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또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11시 이 시간 또 구해줘 스탁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의 심경을 좀 대변해주지 않고 있나 싶은데요. 자, 테마도 좋은데 또 실적까지 좋아야겠습니다. 그런 종목이 있을지 바로 이번에는 권영우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조금은 비교적 어려운 주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마도 잘 골라야겠고요. 그 속에서 실적도 좋은 종목으로 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구해드릴까요? 제가 구해드릴 종목은요. 네. 딱 테마도 좋고 실적도 좋은 종목 바로 다우데이터가 있습니다. 다우데이터요. 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언택트, 이 비대면 산업이 육성이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것은 이제 테마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꾸준히 반영이 되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테마가 아니라 실적으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 그리고 또 얼마 전 정부가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서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니까요. 이 기업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 제가 아까 효성중공업 말씀드릴 때도 저는 월봉 차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우데이터 딱 고점 쭉 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다시피 아까랑 좀 비슷한 흐름이죠. 자, 저 고점에서 쭉 내려왔던 어떤 역추세 흐름에 그것에 반하는 상승 흐름이 추세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상향 기대도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가 상당히 유입이 되면서 이런 상승 흐름이 나와 주었다라는 것이고요. 다우데이터 목표가, 손절가 깔끔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6,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3,800원 드리겠습니다. 자, 권영우 전문가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우데이터로 종목 구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3,800원으로 설정해 주셨네요. 자, 추후 가격 전략도 계속 포트폴리오 통해서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계속 방송 지켜보시면서 이후 전략들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다우데이터까지 살펴봤고요. 저희가 오늘 구해드린 사연들 또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구해드린 종목도 지금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함께 마무리하고 또 내일장 전략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내일장 전략 한마디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우 전문가님께 좀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오늘은 또 빨간불이긴 한데요. 오늘 옵션 만기일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이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내일장 또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전략 함께 챙겨주실까요? 네, 내일장 전략을 제가 아까 초반에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본다면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대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속 좀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단기 변동성 시장에서 단기적인 매매를 전략적으로 세워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뭐 가치 투자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종목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지금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죽했으면 워렌 버핏이 데이터 항공을 손절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시장이다. 자,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보시게 되시면 지금 이 전고점 부분을 돌파한다면 코스피 차트를 전고점 기준으로 만약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 2019년도 기억나시나요? 그때 계속 박스권이었던 이유는 바로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리스크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박스권 장세가 지속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는 그런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워렌 버핏도 손절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네. 네, 내일장 한마디 들어봤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이대영 전문가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이번엔 이대영 전문가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다른 의견이 있으실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지, 또 신경 써야 될 부분 있을까요? 일단 내일장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당분간 관망세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 코로나19가 얼만큼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주었는지 아직까지 시장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IT 업종이 많습니다. IT 업종은 어디에 매출 비중이 높습니까? 유럽과 미국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1, 2분기에 이제 확진자 수 증가나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은 더 이런 부분이 관망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관망하죠. 그럼 코스닥은 어떨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격의 코스닥이라고 이슈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소부장 이슈가 나와서 소부장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 나타났고요. 그리고 앞으로 13일 좀 대대적인 한국판 뉴딜 정책이 나타나죠. 그런 부분 뉴딜 같은 경우도 섹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수소도 있을 것이고 친환경도 있을 것이고 뭐 뉴딜, 뭐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관련 부분이 섹터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섹터별 순환매 흐름에서 좀 잡아 나갈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뭐 스마트 그리드나 이쪽으로도 관심을 가져 보신다면은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이 앞으로도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략 함께 잘 참고해보시고 내일장 잘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권영우 전문가님 오늘 또 첫 번째 출연이셨는데요. 아쉬운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어떤 만만치 않으시죠? 자, 이제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오늘 하루 방송 어떠셨는지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방송이어서 좀 개인적으로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종목을 피킹한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에 대한 자신감은 있다. 그럼요. 네. 그래서 꼭 관심을 다들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장마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장마철에도 내 계좌는 장마가 오는 것이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계좌는 좀 따뜻한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그런 계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좌를 제가 계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좀 드리고자 앞으로도 종목을 열심히 발굴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긴장을 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종목은 자신 있다라고 하시니까요. 그것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수익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구해줘 스탁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잘 참고하셔서 또 내일도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유튜브 지금 들어오시면 계속 동시 시청 가능하시고 또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도 가능한 거 아시죠? 자, 마지막으로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잘 참고하셔서 내일 다시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 밤에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